이게 과연 2.0 가솔린 4기통 터보 엔진이 맞나? 이야, 전체적인 이 볼륨감 자체가 뭔가 날렵하거나 그래 보이지도 않아요. 약간 뚱뚱해 보이고 약간 좀 둔탁해 보이고, 그리고 고속 안정성 우리가 좀, 오우, 방금 봤어요? 안 밟았잖아. 급브레이킹 할게요. 급브레이킹. 역시. 다시 한번. 안녕하세요, 에어토 서브로입니다. 오늘은 이제 BMW X3 20i M 스포츠 모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이 세그먼트가 인기가 상당히 많은 세그먼트잖아요. 경쟁 차종도 굉장히 좀 치열합니다. 벤츠의 GLC, 그리고 제네시스 GV70, 아우디 Q5가 있을 텐데요. 이 X3 같은 경우에는 이 세그먼트 시장에서 거의 터줏대감 같은 느낌이에요. 판매량이 굉장히 높습니다. 어떠한 매력을 갖고 있어서 이 X3를 그렇게 찬양하고 많이 구매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. 시승을 통해서 또 느낀 점도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전달할 예정이고요. 자, 일단은 X3 이 모델은 20i M 스포츠입니다. 이 상위 모델이 하나 더 있기는 해요. 프로 모델이 있긴 한데 그 바로 아래 모델, 지금 이 모델이 가장 판매량이 높은 트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차량 가격은 7,440만 원짜리 차량이에요. 근데 BMW라고 하면요, 할인이 높잖아요, 그죠? 할인이 높고 할인을 받고 구매하는 그 맛이 있었거든요. 근데 공식적인 할인은 없고 뭐 조금의 할인이 있는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둘러보자고요. 뭐 이 디자인 어떻습니까? X3 BMW 마크를 떼고 본다면 멋있습니까? 솔직히 BMW라고 하니까 좋은 차량 같아 보이지, 디자인 좋아 보이는 거지. 이 BMW 마크를 떼면 사실 디자인에 대한 완성도가 높다라고 평가하기는 저도 애매합니다. 개인적인 호불호들이 디자인에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GLC 그리고 제네시스 GV70이 디자인적으로는 좋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. 지금 M 스포츠잖아요. M 스포츠라고 하면은 과거에 약간 우락부락하면서도 이 밑에 하단 범버에 진짜 스포츠 범버 들어가고, 라이트도 굉장히 또 좀 날렵하게 나와 있고, 이 콧구멍도 막 부각이 되면서 약간의 스포티한 느낌이 나기 마련이었잖아요. 근데 이번 X3 M 스포츠 어때요? 스포츠한 느낌이 나요, 안 나요? 안 나죠. 오히려 그냥 딱 봤을 때 전기차의 느낌이 좀 강하지 않아요?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임팩트는 사실 조금 떨어집니다.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볼륨감 자체가 뭔가 날렵하거나 그래 보이지도 않아요. 약간 뚱뚱해 보이고 약간 좀 둔탁해 보이고 좀 멍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. 이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측면부를 보게 되면 요즘에 그 BMW가 갖고 있는 그 패밀리 룩을 그대로 이어서 만들어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BMW 그 XM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잖아요. 근데 XM은 앞모습이 굉장히 스포티하면서 앞에가 굉장히 좀 길면서 뒤로 흘러가면서 뚝 떨어지는 그 라인을 갖고 있었는데,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가고는 있지만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들기는 해요. 뭐 그도 그럴 것이 앞에가 좀 이게 SUV잖아요. 근데 SUV보다는 약간 7 시리즈 라인처럼 뭔가 이렇게 뚱뚱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디자인 또한 우리가 좀 적응을 해야 되지 않나? 이 디자인까지도 좀 이뻐 보일 수 있게끔 적응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휠 사이즈 같은 경우는 19인치를 장착하고 있고요. 미셸린 타이어, 그리고 245 5019 휠 타이어 사이즈를 장착하고 있습니다. 휠을 보게 되면 또 M 스포츠는 맞아요. M 스포츠의 휠로 장착이 되어 있고, 여기 M 배지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차량 사이즈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그런 느낌의 사이드 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여기 외관 컬러가 그레이 컬러라서 윈도우 전체적인 이 라인들이 이렇게 블랙 포인트가 들어간 게 포인트로서 작용을 못하는 느낌이에요. 근데 화이트 색상이라면 이런 포인트들이 좀 부각이 될 것 같고, 그리고 루프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블랙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, 문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. 그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별 특별한 캐릭터 라인이 없어요. 무난무난한 일자로 쭉 위로 올라가는 이 캐릭터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도어 스타일도 좀 바뀌었죠. 이렇게 히든 타입 도어가 지금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를 보게 되면요, 기존에 있던 X3보다 확실히 커졌습니다. 전장 자체가 길어졌고요. 그리고 폭도 넓어졌습니다. 넓어지고, 그리고 높이는 조금 낮아졌네요. 다만 이 휠 베이스 있잖아요. 휠 베이스가 중요한 수치거든요. 이 실내 공간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수치인데, 휠 베이스 자체는 넓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앞 핸다랑 이제 뒤에 핸다 보면요, 보통 이렇게 가니쉬로 이제 덧대 있단 말이죠. 근데 앞과 뒤를 보게 되면요, 일반 승용차처럼 분리해 놓지 않고 기본적인 그냥 철판의 디자인을 끝내버렸습니다.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짜 SUV답지 않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죠. 네. 자, 일단은 뒷모습을 보게 되면요,
이게 이뻐 보일 수 있나요? 모르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뻐 보이진 않네요. 전체적으로 바뀐 걸 보면요, 테일램프 디자인 바뀌었고요. 그리고 이 엠블럼이 테일램프 위에 올라가 있었단 말이죠. 근데 테일램프랑 지금 동일한 위치에 중앙에 이제 박혀 있고, 그리고 M 스포츠다 보니까 이 스포츠 디퓨저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머플러가 안 보이는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고, 그리고 이 디퓨저 자체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바뀌었습니다. 근데 실제로 딱 보면 야, 이게 뭐 M 스포츠라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진짜 스포티한 느낌이 별로 안 난다, 그죠? 트렁크 공간을 보게 되면요, 기존의 X3보다 확실히 사이즈가 커졌다라고 해서 기대하고 열어보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사이즈입니다. 당연히 뭐 X4보다는 좀 더 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실용성은 좀 있겠지만 이 사이즈에 대한 한계성은 있어요. 막 이렇게 크다라고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. 이렇게 러기지 너트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밑에 공간도 있죠. 이렇게 수납 공간 할 수 있는 조그만한 공간이 있는데, BMW가 참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. 안에 이런 마감들 있잖아요, 부직포 마감들. 이 마감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. 트렁크는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액세서리의 이제 실내를 볼 텐데요. 실내가 지금 베이지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시트는 베이지고요,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조화가 괜찮은 것 같아요. 깔끔하죠.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번에 바뀌었잖아요. 디자인 굉장히 멋있죠. 요즘에는 다 이렇게 멋스럽게 디자인하는 것 같아서 이 스티어링 휠에 대한 만족도,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굉장히 좋고요. 이 그립감도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, 그냥 BMW 같아요. 인포 같은 경우에도 계기판이랑 일자로 연결되어 있고 너무 흔한 디자인이니까요. 그리고 물리적인 버튼들을 다 그냥 삭제시켰습니다. 물리적인 버튼들은 인포테인먼트 안으로 다 들어가 있고, 그리고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냥 간단하고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, 이 부분이 너무 좀 가볍게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. 약간의 고정이 되는 타입으로 바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지면 방향이 바뀌는 느낌도 들어서, 비상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터치로 되어 있고, 근데 이 인터랙션 바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죠. 경쟁사에서는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인터랙션 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함이 살아있어요. 이런 게 X3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수납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. 여기 보면요, 컵홀더에 이 커피 대형 사이즈를 이렇게 넣더라도 충분히 잘 들어가고, 그리고 잘 잡아줍니다. 이런 컵홀더의 이 세심한 세팅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. 여기 공간도 상당히 넓죠. 그래서 수납 공간 이 가운데는 넓은데, SUV라고 하면은 콘솔 박스가 좀 커야 되잖아요, 그죠? 그냥 기본적인 사이즈예요. 뭐 크진 않고요, 그냥 적당하다, 조금 작다 라고 느껴집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도어 트림이에요. 이 도어 트림에 보면 보세요, 그죠? 여기에 굉장히 큰 사이즈의 컵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, 여기 자그맣게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, 공간이. 근데 여기 자그마한 공간들은 소지품을 넣었을 때는 잡소리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약간 부직포 마감을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있고요. 여기 수납 공간도 이렇게 잘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 도어 트림에 대한 수납 공간은 잘 준비가 되어 있다. 제가 그 차를 받고 나서 계속 이 실내를 보다 보니까 실내 마감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. 여기 도어 트림에도 이 버튼들, 이런 버튼들이 다 그냥 하나의 통째로 이렇게 눌리거든요. 얼마나 저급해요, 그죠? 눌렀을 때 이 터치감, 이 조작감도 상당히 좋진 않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단점이고, 항상 BMW에서 단점으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윈도우 버튼입니다.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도금 크롬으로 된 소재들이 들어가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다라는 거,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못 쓰는 것 같고 아쉽죠. 자, 그리고 X3의 실내 가장 큰 단점은 하나 있어요. 조수석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까 운전석으로 앉아봤을 때 이 다리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. 여기가 좁다 보니까 운행을 할 때 뭔가 갇혀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. 이 공간이 넓게 되면은 가끔 차에 타서 쉴 때 있잖아요, 누군가를 기다릴 때. 그럼 좀 다리를 좀 편하게 있으면 좋은데 SUV 치고는 좀 협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대시보드 디자인이 굉장히 좀 독특하잖아요, 그죠? 대시보드가 좀 껑충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타입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렇게 되면 시야가 굉장히 좀 좁아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전면에 바라보는 이 시야가 좀 좁은 게 단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, HUD 같은 경우에 사이즈도 큼직큼직하고요, 안에 나오는 정보들도 좋아서 HUD에 대한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에는요, 이렇게 밑에 버튼을 눌러서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, 좀 뭔가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아요? 이 안에 이 소재도 좀 중요한데, 여기를 이렇게 부직포로 마감해 놓으면 잡소리가 안 들리거든요. 근데 부직포로 안 돼 있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해 놓는 차들도 있어요. 이런 세심함, 이런 부분들은 또 잘했어요. 제가 전면에 시야가 좁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X3의 또 장점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, 바로 이 천장입니다. 글라스 루프인데요, 오픈은 되지 않아요. 근데 이 전체 유리가 다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, 야, 개방감이 정말 끝내주죠.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. 기본적으로 뭐 토글 방식으로 기어 세팅할 수 있게 되어
있고, 여기에 인포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, 볼륨 선택하는 거, 뭐 그렇습니다. 기본적인 BMW의 세팅을 갖고 있어요. 뒷좌석, 제가 그 앞좌석에 앉아있는 세팅의 자세로 뒷좌석에 탑승을 해봤는데요, 사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그 편안하다라는 느낌은 받진 않아요. 너무 직각으로 등받이가 되어 있고, 시트 자체가 좀 하드한 타입, 딱딱한 타입을 갖고 있어서요, 그렇게 편하다라는 느낌은 받진 않습니다. 그리고 여기 허벅지 받침이 살짝 위로, 각도를 살짝 위로 해줬으면 몸을 지지하는 그 능력 있잖아요, 안락함? 네,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. 그냥 일자로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안락함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이 뒤에 살짝 이렇게 파져 있죠. 네, 등받이가 이렇게 살짝 파져 있다 보니까 이 레그룸 같은 경우에도 좀 여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다리 공간 자체는 그렇게 넓진 않아요. 좀 좁게 되어 있고, 가운데 이 턱이 있다 보니까 5명이 탑승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, 그리고 뒷좌석의 옵션을 보게 되면요, 열선 기본적으로 네,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3단으로 되어 있는데, 이 터치 방식이 좋아요. 좋은데 중간에 이게 버튼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햅틱 반응까지 추가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네, 생각도 좀 드네요. 그 C타입 2개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. 뒷좌석에도 이렇게 에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뭐 당연히 B필러에 대한 에어벤트는 없고요. 네, 그리고 이거 컵홀더는 뭐 기본이죠. 뒤에서 앉았을 때의 그 개방감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과 같습니다.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개방감이 네,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뒷좌석에 승객을 위해서 이 썬블라인드가 또 들어가 있는 건 좋죠. 이런 것도 이제 BMW가 잘하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이거 궁금해하지 않으실까? 이거 리클라이닝 되나 안 되나? 리클라이닝 안 돼요.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. 리클라이닝 안 돼요. 대신에 이건 돼요. 뭐 당연히 되겠지만, 네, 이렇게 시트가 6대4 폴딩으로 접히기는 접히는데요, 차박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평평하게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. 살짝 위에가 올라와 있는 네, 느낌이라서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X3를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이제 악셀을 딱 밟았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. 느낌이 상당히 전 놀라워요. 지금 악셀을 진짜 살짝 터치만 하고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나가는 게 벌써부터 달라요. 그냥 툭툭툭 치고 나가는 게, 야, 이렇게 SUV가 가볍게 치고 나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초반에 응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맛에 BMW를 타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, 진짜 이 맛에 타는 겁니다, 여러분. 근데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요, 기존 BMW의 그 악셀링보다도 더 예민하고 더 민첩하고 더 좋습니다. 네, 그 뜻은 뭐냐면요,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차가 경쾌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운전이 오히려 더 편하고 재밌습니다. 코너 한번 급하게 한번 돌아볼게요. 지금 70, 여기를 80 이상 돌기는 힘든 코너거든요. 저희가 보통 차로 70으로 항상 돌아 나가긴 하는데 끄떡없죠. 앞에 투싼이 저희 직원인데, 투싼보다는 뭐 당연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X3가 코너링 성능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. 자, 다시 엔진으로 돌아가서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, 초반 응답성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, 악셀을 밟았을 때의 이 음색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. 그 뜻은 뭐냐면요, 보통 4기통 2리터 터보 엔진이라고 하면요, 카랑카랑하고 이 약간의 거친 느낌이 나기 마련인데요,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 X3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악셀을 밟더라도 이 엔진의 카랑카랑한 음색보다는 조금 더 묵직하고 아래로 깔려가는 느낌으로써 가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끄럽습니다.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 엔진의 음색이 왜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냐라고 보면 그 기능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요,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요, 엔진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음이 있잖아요. 이 음에 반대되는 주파수를 쏴줘서 이 소음들을 좀 희석시키는, 네, 없애버리는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엔진의 음색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느낌보다는 이 악셀을 밟았을 때 슝 하고 있는 이 음색, 이 느낌은 터빈이 돌아가는 느낌이거든요. 터빈이 돌아가는 그 음색들이 더 직접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운전이 조금 더 재밌어진다 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X3 이 세그먼트가 인기가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차 자체가 일단 사이즈가 적당해요. 적당하다는 뜻은 뭐냐면 이 사이즈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. 이 사이즈에서 올라가면은 X5, X6 올라가야 되고, 그 위로 올라가면 X7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너무 부담스러워요. 그렇다 보니까 한 명 혹은 두 명 혹은 부부인데 자녀가 딱 하나, 한 명 있는 부부들은 사실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하단 말이죠. 금액대도 마찬가지고, 금액대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
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높은 세그먼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쭉 이렇게 타고 크루징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놀란 게 있습니다. 속도감이 거의 없어요.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속도에 신경을 못 쓰고 운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야, 이 정도로 속도가 나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속도가 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속도감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얘기고, 그리고 악셀을 내가 지금 세게 밟았다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악셀을 세게 밟을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살짝만 밟더라도 차가 진짜 쭉쭉쭉쭉 밀어주는 느낌이라서, 이게 과연 2.0 가솔린 4기통 터보 엔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출력 너무 좋습니다. 이 초반 응답성의 모든 출력들을 몰아놨다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. 이 초반 응답성, 가볍게 밟더라도 최대 토크가 빵빵 터져지는 이런 느낌이라서 운행할 때 굉장히 편하다. 특히나 이 고속 운행을 할 때는 그게 진짜 편하거든요. 시내 운행을 했을 때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서포트가 되니까 편한 것도 있겠지만, 고속 운행을 했을 때 이 X3의 세팅 값은 진짜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고속 안정성, 우리가 좀, 오우, 방금 봤어요? 안 밟았잖아. 요철들이 앞에 있었거든요. 오, 근데 되게 재밌다. 재밌죠? 아, 지금 뒤에는 차가 없어요. 차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 BMW들이 응답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. 응답도 빠르고, 운전자가 원하는 그 방향성으로 바로바로 움직여주고, 그러니까 운전에 자신감도 생기고, 우리가 핸들의 그 보타성도 중요하잖아요. 중간중간에 이렇게 고속으로 쭉 크루징 하다 보면요, 계속 보타를 해줘야 되는 차량들이 있어요. 굉장히 피곤하거든요. 근데 이 X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을 가볍게 제가 중앙에다가 얹혀놓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요, 보타를 해줘야 되는 그 영역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. 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돼요. 그만큼 고속 안전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. 차의 기본적인 직진성이라고 하죠. 직진성 자체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. 자, 그리고 승차감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? BMW가 마냥 딱딱하다, 하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. 이번에 X3는요, 기존 세대보다 뭐 덜 딱딱하다는 아니에요. 딱딱함, 그럼 하드함은 그대로 유지하고는 있지만, 거기에 더불어서 컴포트함이 조금 더 강해졌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 X3는 지금 M 스포츠 모델이잖아요. 스탠다드 일반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, M 스포츠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요. 근데 제가 프로 모델은 안 타봤어요. 그래서 얼마나 하드하고 스포츠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, 지금 이 정도의 서스펜션이면 뭐 굳이 프로 모델로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딱 진짜 두 가지를 잘 섞어서 밸런스를 맞춰놓은 느낌이에요. 스포츠 주행도 가능하고요. 그런 스포츠 주행의 하드함이 불쾌한 오너분들을 위해서 컴포트함도 적절하게 섞어주는 이 밸런스가 조화가 정말 잘 이루어진 그런 서스펜션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고속에서 제가 악셀을 좀 깊숙이 한번 밟으면서 고속 주행도 한번 해보죠. 자, 지금 악셀 밟아볼게요. 이야, 진짜 안 나간다 차. 반전인데요? 소리는 야 소리는 진짜 한 180, 200을 갔어요. 근데 차가 안 나가요. 그만큼 안전합니다, 여러분. X3 부스트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부스트 모드 켰습니다. 이야, 똑같아요. 부스트 모드라 그래서 더 잘 나가거나 그러진 않아요. 오히려 소리가 좀 더 커진 느낌이에요. 자, 근데 계기판 멋있다. 이 계기판과 헤드업에 나오는 이 느낌 있죠? 표현해주는 게 굉장히 멋스럽습니다. 그리고 브레이킹. 급브레이킹 할게요. 급브레이킹. 역시 꽂혀요. 다시 한번. 지금 X3 브레이킹은요, 그전 세대랑 거의 흡사한 브레이크 세팅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BMW가 벤츠에 비해서는 초반 응답성이 좀 더 강하잖아요. 그리고 밟는 만큼 서주긴 하는데, 벤츠의 그 묵직한 브레이크 감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감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, 이 부분은 뭐 나쁘진 않아요. 자, 우리가 고속주행을 하면서 이제 결론을 좀 가볍게 내리자면요, 실 영역 구간에서 초반 RPM부터 이제 3000rpm까지는 지금 굉장히 경쾌하고 재밌고 차가 잘 나갑니다. 가속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. 다만 내가 급가속을 해야 되는 경우, 추월을 해야 되는 경우, 혹은 재가속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, 좀 많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그 답답함이 더 많이 올라와요. 격차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고속 운행에 대한 안전성 굉장합니다. 너무너무 좋아요. 야, 이렇게 BMW가 차를 만드니까 잘 팔리는 거지
라고 할 정도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. 제가 GLC도 많이 타봤잖아요. GLC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. GLC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점도 있어요. 물론 묵직하게 쫙 깔려나간다라는 그런 느낌들도 있는데 고속에서 조금 더 직진성이 좋은 건 저는 개인적으로 X3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느낌이 좀 다르지만 그렇다고 얘가 도심주행이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심주행에서는 무조건이죠. X3죠. 고급스러운 승차감도 만들어주면서 내가 밟을 땐 스포츠성도 띄워주는, 그렇죠. 약간 다재다능한.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 있게 차선 변경을 하더라도 차체에 대한 움직임이 매끄럽다. 뭐 여러 가지 단점들도 눈에 보이기는 해요. 지금 시야, SUV라고 하면요 시야가 좋아야 돼요, 나빠야 돼요? 당연히 좋아야죠. 그죠. 개방감이 있어야 되는데요. X3 이 전면, 이 유리에 대한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. 진짜 이 보여지는 게 좀 답답해요. 그 이유가 이 대시보드 자체가 굉장히 껑충하게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. 올라와 있고 이 위에 루프 자체가 좀 낮게 설계가 되어 있는 느낌, 그리고 A필러가 안쪽으로 좀 누워있는 느낌이에요. 공기저항 개수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위해서,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이러한 디자인을 썼을 거라고는 봐요. 그럼에도 시야로 봤을 때는 좀 답답하다. 자, 이제 우리가 항상 다니는 험로 주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로 상황이 좀 안 좋은 도로를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. 일단 어우 좋아요. 차가 이거죠. 딱 흔들리면 이게 아니라 여기 지나가 볼게요. 아, 잘 잡는다. 아유 좋아요. 아유 좋아요. 부드럽다. 이게 부드럽다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지 않아? 봐봐요. 이게 전체적으로 충격이 딱 노면에 걸렸을 때 충격이 들어와요. 안 들어오지 않아요. 근데 이 마무리가 좋은 거거든. 맞습니다. 아, 이해돼요? 네. 충격이 다 느껴져요. 모든 차들은 충격이 안 느껴지는 차가 없어요. 하지만 이 BMW가 잘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충격들을 밟고 지나갔을 때 그 후 마무리가 차가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받는 그 피로도가 없는 거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제가 BMW를 또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제네시스 GV70은 이러한 매끄러운 끝맺음의 승차감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. 그 GLC도 마찬가지예요. 이거랑 좀 흡사하게 만들려다가 좀 뭔가 2%가 부족한 느낌. 이 BMW의 이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파워트레인에 대한 궁합 세팅은 경쟁사들에 비교했을 때 당연히 우월감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. 실내 소재만 그리고 이 시야, X3는 장단점들이 명확하네요. 그죠? 이 BMW X3 차량은 어떤 소비자한테 제일 좀 추천드리고 싶나요? 운전에 대한 성향이 다 다른데요. 국산차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 쫀쫀함, 그리고 운동 성능, 그리고 차체의 완성도, 조금 달리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만든 차량인 것 같아요. 근데 금액대로 접근하자면 7천만 원대가 결코 저렴한 금액대가 아니거든요.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더 사이즈가 큰, 그리고 조금 더 편의 옵션이 많이 들어간 GV80을 구매할 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조금 애매할 것 같기는 한데요. 그렇게 큰 사이즈가 필요 없으신 분들, 민준이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네. 아직 결혼을 안 했고 꼭 결혼을 할 거지만 자녀 계획이 당장은 없고, 자녀를 뭐 진짜 두세 명씩 한 번에 날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, 그런 경우에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충분히 운전의 재미도 느끼면서 패밀리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차량이고, 그리고 혼자 타더라도 혹은 둘이 탑승하더라도 정말 좀 재밌게 탈 수 있는 SUV.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 있잖아요, 민준. 헤드레스트가 되게 날렵해지고 쬐금해졌잖아요. 기존의 BMW 헤드레스트가 각도 조절이 좀 불편해서 나는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. 근데 요거는 되게 좋다. 시트에 앉았을 때 이 시트 감각도 되게 좋고요. 일단 작아, 시트가. 그죠? 그리고 약간 버킷, 세미 버킷 같은 느낌이 나서 몸을 잡아주는 능력도 좋고, 이 헤드레스트에 대한 각도도 되게 좋아요. 자, 우리가 거의 도착을 했죠. 연비를 보게 되면 7.5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100km를 갈 때 7.5리터를 소모해야 된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거든요. 100 나누기 7.5를 하면 연비가 13.333333333. 복합 연비가 10.9잖아요. 그러면 지금 복합 연비보다 더 준수한 연비가 나와줬거든요. 근데 우리 분명히 스포츠 주행도 했고 급가속도 했고요. 뭐 물론 정속 주행도 했죠. 그리고 고속도로, 고속도 다 합친 결과로만 봤을 때 이 정도의 연비라면 나쁘진 않다. 생각 이상이다. 연비는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오늘 X3 20i M 스포츠를 만나봤는데요. 전체적으로 굉장히 놀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. 이 가속감, 초반에 그 악셀링이라고 해야 되죠. 차가 초반에 움직임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굉장히 경쾌하고 재밌고, 그리고 내가 의도한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 BMW만의 그 맛을 정말 잘 살려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다만 단점들도 존재했는데요. 이 안에 실내 마감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
이렇게 만들 거면 할인이라도 좀 많이 해주던가 라는 생각이 좀 절실하게 들었던 차량이기도 하고요. 경쟁 차종 대비했을 때 경쟁력은 상당했습니다. 이 BMW만이 갖고 갈 수 있는 이 주행 능력, 그리고 차체에 대한 밸런스, 이거는 진짜 다른 경쟁사들이 오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느꼈거든요. 그래서 주행에 대한 안정감, 그리고 주행에 대한 재미, 그리고 파워트에 대한 궁합, 차체, 이런 셰시의 완성도를 원하신다면 이 BMW X3는 좋은 대안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가장 중요한 거, 그죠? 가격입니다. 가격. 이 차를 어떻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인데요. 지금 공식적인 프로모션은 없습니다만 별도로 해드릴 수 있는 프로모션 150만 원이 있습니다. 거기에 추가 알파가 조금 있긴 한데 이거는 비공개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추가적인 할인이 조금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이 X3를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견적 제가 위에 띄워드리고 있거든요. 60개월 기준이고 무보증, 그리고 보증금 30%, 선납금 30% 다양하게 준비를 해놨다 보니까요. 차량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혹시라도 이 견적 외에 다른 견적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X3가 할인이 중간에 생긴다, 그리고 조건이 좋아졌다라고 제가 소식을 들으면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빠르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차량 구매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